네, 안녕하세요. 아까 올렸던 영상을 이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영국 컴퓨터 권 사장이 했던 것에 이제 용어라든지 뭐 앞에 거에 나왔죠. 그 OTJ USB 같은 거. 그다음에 왜 거래소에 있는 지갑하고 이 파이 브라우저 상에 있는 우리 지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금 추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030년 전후까지는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2회차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이제 비트코인을 샀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친구들하고 5명이 해서 13만 개를 가지고서 파이 생태계를 참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이제 자기 얘기, 암호화폐 업계에 뛰어들게 된 얘기, 2022년부터 노드를 하게 된 계기, 이런 얘기가 원래 지금 하는 게 1회차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집을 해가지고 2회차가 먼저 나갔는데요. 요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고, 2회차에 이미 나간 거 중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그 파이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 지금에서야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합법화되고 이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ETF도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자생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고, 파이코인은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닷파이가 나왔던 거고,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 권 사장 얘기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파이 결제 매장, 뭐 파이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큰 그림, 230개국을 상대로 하는 큰 그림은 파이 코어 팀에서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공부하고, 이제 암호화폐 공부하고, 채굴해서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어떤 새로운 웹 3.0 세상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어, 투자를 해서 비싸게 판다, 이게 아니라 어떤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그 파이 혁명 하시는 분, 그분 파이 혁명, 뭐 파이 TV,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파이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이제 생태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분. 근데 우리가 이제 돈으로는 투자하지 않지만 파이로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영상 편집은 조금 잘못됐지만 이게 원래 처음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편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고 3, 4는 그런 착오가 없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강 한번 들어보시죠. 영국 컴퓨터 대표 권용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이제 개명을 제가 해서 권유섭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이코인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했고 아는 형이 이더리움보다 비싸진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누르기 싫었지만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누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맨날 누르라고 하고 뭐 상담을 해도 사람 만나도 무조건 눌러야 된다. 안 누르면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반강제로 파이콘을 시작하게 됐고 제가 원래 차트 리딩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코인이라는 게 거래소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코인이지? 근데 이더리움보다 비싸게 올라간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 실제로 파이코인이라는 게 뭐 바이낸스라든지 비트겟 뭐 바이비트, 뭐 업비트, 빗썸, 호빗 뭐 여러 가지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이 딱 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승택 교수님이 박사님이 딱 얘기해 주던 주제가 제가 하게 된 그 파이코인 하게 된 주 원인이었는데 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가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저예요. 제가 비트코인 25,000개 두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5,000개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 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2008년에 비트코인이 도입이 됐고 2009년 시가로 비트코인 한 개당 얼마였냐면 720원이었습니다. 한 개 720원. 2009년. 네. 2008년에 출범을 했고 비트코인은 이제 나카모토라는 뭐 이름 모를 사람,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창설했다 나왔지만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은행도 부도되고 뭐 난리가 났었던 시절에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대체 자원이 나와서 진행하게 됐는데 2008년에 바로 나오지 않았고 미리 전에 나왔었겠죠, 프로젝트가.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경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래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냐면 모든 시장은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그렇게 제가 사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좀 봤어요. 제가 판 매도 금액은 9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300원 누구세요? 자,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자, 가위바위보 안 내비신다 가위바위. 오케이. 320원까지 들었어요. 320원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아우 속전하다 너무 팔고 매도도 잘했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길을 잃게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 비트코인을 했었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채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말하는 게이밍 그래픽카드 아무거나 껴 있으면은 그냥 하루에 50개씩 무료로 보상해주는 코인이었어요. 매일매일 50개씩. 예.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사기는 기본인 거고. 혹시 바데 이야기 아시는 분 계세요? 바데에게 코인 많이 얘기 나왔어요. 그거 딱 들고 있으면 도박하는 사람. 이미 손절해야 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우리 팀원들 5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총 개수 가지고 있는 게 총 13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뭘 하려고 했었냐면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비트코인 가지고 사이트 만들어서 물품 발품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 등급 매겨서 올려서 등급대로 비트코인 하나씩 혹은 0.5개씩 비트코인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하나 보내면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전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이라 그러면 수수료가 30만 원이에요. 10만이면 수수료가 3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소비자라고 한 사람한테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가치를 만들기가 참 애매했던 거예요. 물건은 발품을 하면은 3일 뒤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 전산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자금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낸 건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파이코인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 딱 보면서 미래를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힘들었던 게 인프라 구축.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만 하면 욕만 하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는 4천만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인프라 구축돼 있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화가 안 돼 있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세력을 통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파이콘이 움직이겠다 라는 생각 딱 가지고 진행을 했죠. 그게 탈중화잖아요. 세력들이 움직여서 차트를 움직여서 개미들을 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만드는 게 파이코인의 기본 개념. 그 개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저도 노드를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드는 2021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노드 설치할 줄 몰랐어요. 몰랐고 똑같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저를 케어해 주신 분이 너무 뭐 초기했던 분들 야기님이라든지 뭐 초기했던 뭐 이끌었던 분들이 그분들 많이 도움 받아서 지금은 이제 업체가 됐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딱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 실패하면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이제. 와 이거 또 놓치면 야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노드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불사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마케팅도 하고 했으면서도 컴퓨터도 판매를 하고 했었지만 노드가 너무 재밌었고 파이코인 블록체인인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파이코인이 탈중화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세 번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한 시장 요 세 개가 마케팅할 수 있는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구성이거든요. 그게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야 파이코인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한 가지 좀 불안증은 하나 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파이코인 노드가 사실 많이 불안했었어요. 진짜로 불안했고 지금은 이번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노드 점수가 안 나오면서 파이코 팀이 진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노드가 나오고 있어요. 정식 노드. 정식 노드가 뭐냐면 파이코인을 1순위로 보는 게 신뢰성인데 신뢰성. 이 사람이 나랑 거래를 오래 했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 신뢰성을 제일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안정성을 봅니다. 2021년부터 해서 높은 코어로 시작했던 분들이라고 말을 하면 그 컴퓨터가 32코어짜리 컴퓨터라 그러면 그 당시에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 13대의 정신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게 수도권에 3명, 그리고 전라도권에 6명. 전라도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정신노드가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노드를 했을 때 은행 기간처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당하게 발행된 코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노드거든요. 그 노드를 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노드 보상률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드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슈가 많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노드를 쓸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거고 노드 같은 경우는 당장에 채굴하는 구조가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노후에 보장을 해주는 연금이라고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애초부터. 왜냐하면 파이코인의 기본 채굴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반면에 노드 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간이 4구가 나눠져 있어요. 90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10년 미만 이 4구가 나눠져 있는데 90일 미만에 대한 부스터는 없습니다. 1년에 대한 부스터는 1.5배, 2년에 대한 부스터는 2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구조는 3배.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저처럼 16개, 17개씩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기본 채굴률이 떨어지지만 노드 보상을 올려주기 때문에 평균치가 맞춰지는 거죠. 지금 현재 가치가 파이코인이 1불이 깨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던 거는 제가 상장했을 때 가격은 솔직한 심정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3,000원 가겠네? 라고 했거든요. 제가 3,000원. 우리나라 P2P 들어왔을 때 물건이 450원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베트남에 있는 텔톡 물건이거든요. 18억개 물량. 그리고 나서 700원, 800원 올라갔다가 1,000원에서 많이 버티고 있다가
그게 지금 차트로 그려지진 않지만 P2P 했던 거를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차트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이 어쨌든 3,000원이 왔다라고 하는 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피보나치를 보면 딱 나와요. 3,000원 정도면 되겠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모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여유가 되면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조금씩 모아갔던 사람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파이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에서 가장 투자가 좋은 거는 노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드 컴퓨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하면은 이 컴퓨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2년 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역사는 대반복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에 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15점 이상 나옵니다. 2년 전에 했던 사람들은 25점 이상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개수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게 10개에서 20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님이 파이코인을 정말 사랑하고 파이코인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아니시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매수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린 돈이 없잖아요. 저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코인을 사가지고 이미 파이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은 돈을 가치를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 많은 돈을 써서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드를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했던 사람들 2년 전에 했던 사람들은 노드를 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봐왔으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파이콘도 똑같고요. 지금 가격 떨어진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 5월부터 2027년 7월까지 락은 물량이 엄청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물량들이 반은 더 털려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리 순전히 휴대폰으로 채굴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단타치기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수량이 총 1차 물량이 총 나오는 물량이 92억 개 정도가 돼요. 1차 물량이. 1차 물량이 반은 저는 털린다고 봐요. 그 물량을 누가 사야 된다?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코인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업. 저는 기업을 지금 뭐 니콜라스 박사가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후오비, OKX, 뭐 게이트.io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이 거래소는 저는 파트너십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네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구조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물량을 매수를 해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물건 어느 정도 매수를 했을 때 그때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면 파이코인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락은 물량들이 있는 총 유통되는 물량 18억 개 지금 되고 있는 거 플러스 나머지 92억 개까지 어느 기업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이코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 매수 타이밍을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0.3일부터 시작. 0.3일. 아직 한참 멀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파이코인 0.3일까지. 지금부터 3일. 여기 한국에 시초 들어왔을 때 450원 가격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떨어지면 안 사면 됩니다. 떨어지면 주우면 되고요. 네, 우리 일반 세력들이 개미들이 세력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금 맞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렇죠. 우리는 돈과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자본력도 못 받쳐주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미들은 세력을 못 이겨요. 그러면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파이코인 6년 동안 하신 분들 상장했는데 가격 보고 엄청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 세 가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탈중화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과 별개로 파이코인이 움직인다는 거. 탈중화의 레이어 1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일단은 라그 물량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보겠지만 차트가 아주 지저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앙 세력의 물건보다는 우리 파이오니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차트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파이코인의 확장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투기와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파이코인 자금 추적 가능할까요? 자금 추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거래소에는 트래블룰이라는 걸 적용해서 자금 추적이 되죠. 그렇죠? 파이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지갑은 추적이 안 됩니다. 절대 추적을 했어요. 네, 파이 온리 내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지갑은 추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코인에 가지고 있는 거래소 물량하고 우리 파이에 있는 지갑이랑 가격 차이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 지갑에 있는 거는 전송 이력을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 P2P 물건 할 때도 텔톡에서 나왔던 물량하고 일반 개인들이 물량했던 물량은 가격이 달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싸게 판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텔톡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채굴기로 대량 채굴기를 해서 모았던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싼 파이코인. 그래서 그 코인들하고 우리 마이그레이션 돼서 나왔던 코인은 개념이 다릅니다. 아예. 왜냐하면 내 지갑에 들어왔던 코인의 전송 이력이 없는 코인은 아주 깨끗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 얘기도 나오셨겠지만 중국에는 계정도 많이 박살이 났고 가상화로 인해서 노드를 다 계정 돌리는 노드는 다 날렸고 그랬었는데 중국에 KYC 된 사람 한 개 코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6개월 전에 한 개 코인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분 제가 치킨 드리고 또 치킨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중국 본토 자체에서 현지인이 KYC 돼서 했던 코인이 하나가 얼마냐면 한 개당 720만 원이었어요. 한 개당 720만 원이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코인이 그 사람들의 희소성을 자기네들이 매긴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 매긴 겁니다. 중국에는 코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엄청 두고 있는 거예요.